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상승장 무지성 갭 투자와 청약으로 4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되었고, 그렇게 꼭대기에 투자를 하고 그 중에 한 채에서만 역전세 1억이 났고, 당연히 저는 그 돈을 모으지 못했고 돈 마련을 위해 만 5년간 운영하던 자영업장을 팔았고 지금까지 3개월째 놀고 있는 백수입니다. 남편과 함께 운영을 하던 영업장이라 현재는 저희 부부 둘 다 백수이고 저희 집안 수입은 하나도 없고 모아놓은 돈만 까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을 그만두면서 식비라도 아껴보고자 블로그를 시작했는데요. 블로그 체험단으로 받아온 뼈해장국을 어제 절반 먹고 남겨두고 남은 반으로 볶음밥을 해먹고 있어요. 이렇게 포장해와서 2끼를 먹으면 식비도 절약되고 맛있는 걸 2번이나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이렇게 체험단으로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 안 하고 계속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투자로 벌려놓은 거 생각하면 빨리 일을 해야 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쉬다 보니 이 생활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백수로 지낸 지가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은퇴를 한다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딱 이런 삶이에요. 하루 종일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하는 그런 생활이요. 지금은 물론 돈에 구애를 받고 있지만 있는 돈에서 아껴서 살아야 되니까 파이어족 간접 체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밥 해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하는 건 너무 귀찮지만 이런 건 일하면서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백수가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집안일 할 때마다 너무 귀찮아서 꼭 돈 벌면 집안일 해주는 사람 써야지 하면서 다짐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보면 그런 날이 언제 올까 싶기도 하네요. 저는 자영업을 하는 지난 5년 동안 나라에서 정해준 휴일 외에는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어요. 한 번도 자리 비운 적 없고 문 닫고 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때는 그게 저의 할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프다고 문 닫고 쉬고 싶다고 쉴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5년을 불태우고 백수 모드로 딱 들어가니 지난 5년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더라고요.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원해서 돈을 보고 열심히 일을 해왔고 지난 5년간은 돈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지, 돈을 더 아낄지, 돈을 더 벌지, 돈을 더 불릴지, 언제 부자가 될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투자도 하면 저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살았더니 저는 더 가난해졌고 남은 건 빚뿐이에요. 그렇게 5년간 많은 일을 겪다 보니 우리 부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과연 돈일까? 아니, 단순히 돈만은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지금은 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놀면서 쉬면서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나중에 혹시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은 돼요. 기간을 정하고 쉬는 게 아니라 금액을 정하고 쉬는 거라서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날 때까지는 열심히 쉬어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생활비도 아껴서 써야 되고 지출도 좀 손봐서 줄여야 되는데 쉬니까 돈 나갈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난 2달 정산했는데 이미 제가 생각한 예산보다 항상 초과를 해서 다시 돈을 벌어야 될 날이 빨리 다가오고 있어요. 저는 일을 쉬니까 당연히 모든 고정 지출 포함해서 200만 원도 안 쓰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정산을 하니 한 달에 거의 300만 원은 우습더라고요. 일을 할 때에는 병원 갈 일도 없어서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였는데 지금 이렇게 쉬는 몇 달 동안 병원을 다양하게 여러 군데도 다녀왔어요.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그동안 안 아픈 거 몰아서 아픈 건가 싶기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아직 실비보험이 없어서 이렇게 병원 갈 일이 많을 때 하나 들까 싶다가도 쉬고 있는데 고정 지출을 늘리는 게 맞나 싶어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는 실비보험 없이 버텨보려고 해요. 원래는 30이 되면 들려고 기다린 건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출을 좀 손봐야 안정적으로 쉴 수 있어서 고정 지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이자 비용을 줄이려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축 집도 이제 곧 나가요. 다음 살 집은 정해지지 않았고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만 정리하기로 했어요. 떠돌이 생활도 하면서 여행도 좀 다니고 저희 부부에게 서로 집중하려고 해요. 지난 5년간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나가면 당분간 가족들 집을 전전하면서 살 수도 있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거처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게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요. 저희도 많이 답답하기는 해요. 하지만 어딘가 작은 방이라도 얻어둔다면 고정 지출이 나가게 되고 돈이 묶이게 되고 앞으로 저희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할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저희 부부의 고정 지출이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인데요. 주거비는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사하면서 관리비가 안 나오게 되고 빚도 갚으면 이자와 함께 확 줄어들 거라고 생각돼요. 보험료는 37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역가입자라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요. 이것도 이사를 하게 되면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어서 몇 달간은 절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실비보험은 없어도 자영업을 하다 보니 암 진단금 보험은 들어놓았는데 그거는 부부 둘이 합쳐도 15만 원 정도도 안 나와서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인 것 같아요. 통신비는 일을 그만두면서 알뜰폰 최저요금제로 갈아타서 저희 부부 핸드폰 요금이 6,600원 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사하면서 이 집 인터넷은 정리를 하게 되니 고정 지출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고정 지출만 150만 원 정도라서 지출이 별로 없어야 되는데 쉬는 2달 동안에는 한 달에만 250만 원 넘게
거의 300만 원을 써서 정말 놀랐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예상했던 금액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는데 마음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백수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쓰다니. 아무리 2인 가구라지만 저희는 딱히 돈을 쓰는 데도 없거든요. 돈이라는 게 그래요. 조금씩 쓰다 보면 정산해보면 몇백씩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변동 지출은 보통 식비, 자동차, 경조사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나가는데 식비는 블로그 체험단을 하면서 덕분에 많이 줄었어요. 지출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예요. 저희가 일을 쉬면서 자동차 비용으로 나가는 게 더 많이 늘었더라고요. 여기저기 다닐 일이 더 많이 생겨서 그런가 봐요. 앞으로 집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할 예정이라 자동차 처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처분하는 게 가장 절약되는 방법이긴 한데 차라도 있어야 떠돌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포기를 못하니 돈이 많이 나가나 봐요. 대신 곧 자동차 보험 갱신하는 시기가 와서 이번에는 자차를 빼고 들어볼까 해요. 그러면 보험료가 좀 줄어드니 지출도 좀 줄어들겠죠? 저희 차는 12년 된 차라서 자차를 드는 게 큰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지출을 아끼면 좀 더 오래 쉴 수 있겠죠? 앞으로는 거주하는 집도 없으니 집으로 나가는 비용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신축 집에 들어오면서 걱정했던 게 앞으로 우리가 더 안 좋은 집으로 다운그레이드를 과연 섣불리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고민이었는데 막상 상황이 되니 선택사항이 없고 내려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수입도 어디선가 생기면 예산도 좀 더 늘어나니 그만큼 여유가 더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는 자영업을 또 할 계획이라서 문을 열게 되면 쉴 수가 없으니 그 전까지는 여행도 좀 다니고 그동안 갖지 못했던 자유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물론 자영업을 한다고 여행을 못 다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짧은 시간 동안 짬내서 며칠만 여행 급하게 다녀오고 이런 건 좀 힘들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다니고 싶은 건 아니라서 지금 시간이 많을 때 저렴하게 많이 놀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먹었던 뼈해장국을 블로그 포스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 얘기를 많이 할 예정이에요. 이 다음 영상은 집을 정리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